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. 자, 올해도 이제 9월이 중순을 넘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10월, 11월 뭔가 연말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계절로 가고 있죠. 여러분들과 올해 1월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될 2025년에 우리가 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될 그 10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. 아마 영상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. 오늘은 연초에 얘기했던 그 10가지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10가지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중간 점검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기가 올해 온다는 이야기를 아마 어느 해보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현재 위기에 와 있죠. 위기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위기가 왔을 때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위기가 오게 되면은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.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정말 딱 집중해야 될 핵심 가치에 집중할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 지금 나의 불행은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말이 참 듣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딱 돋죠. 지나간 나의 시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이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미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때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필요한 소비 그리고 이제 소비 당뇨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자 그랬죠. 첫 번째로 SNS를 1시간 이내로 줄여보자 그랬습니다.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? 안 할 수는 없는데 SNS를 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여보자. 간헐적 단식이라고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. 간헐적 단식을 SNS도 좀 해보자. 체질 개선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그래서 SNS를 줄인 만큼 아무래도 세상이 보이죠. 지나가다가 뭐 낙엽이 물드는 모습도 보이고 너무 내가 이 매스미디어라든지 SNS에 몰입을 하고 있다 보면은 세상 변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SNS를 우리가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1시간 이내로 줄여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자, 지금이라도 한번 1시간 이내로 줄여보자. 자, 두 번째는 지역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거 지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지역 도서관에 가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냥 꼭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 문화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.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구입을 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도서관을 한번 규칙적으로 가보자. 자, 세 번째,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.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. 그러니까 물론 마트 가는 것도 좋죠.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끼리 이제 마트 장 보는 게 또 하나의 데이트인데 뭐 대형마트도 재밌지만 가끔 이렇게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가보면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다운돼 있을 때 그렇게 상인들을 보면은 치얼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? 네 번째는 하루에 꼭 8,000걸음을 걷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이거 매일은 솔직히 저도 물론 실천을 못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손목닥터 9988을 전 설치하고 이 휴대폰에서 걷고 있는데 연초에 만 얼마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금액을 보여드리면 저 75,170원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돈 75,000원 어디다 쓰냐? 도서관 가서 커피 사 먹을 수도 있고요. 서울페이로 문화생활 하시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하루에 8,000걸음 걸으면서 재래시장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전거를 주말에 가끔 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하트 코스라는 겁니다. 67km인데 이게 진짜 지금은 타봐야 뭐 20km밖에 못 타거든요. 아직까지는 뭐 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 하트 코스 67km를 지금 도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계절 바뀔 때 옷장 정리하기. 자, 이제 드디어 또 한 번 올해 계절이 바뀝니다. 우리가 옷이라는 건 항상 옷은 옷장에 많이 있지만 입는 거는 3-4가지만 갖고 돌려 입잖아요.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한번 하면서 청소도 할 겸 세탁 맡길 건 세탁도 맡길 겸 안 입던 가을 옷을 꺼내보면은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한 4-5년 전에 열심히 입었던 가을 옷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만 그냥 계절이 바뀌니까 신상 옷 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절 바뀔 때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5번째였습니다. 6번째는 여행 예산 계획을 짜기였죠. 겨울에 연월차 밀린 거를 모아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여행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라 2년, 3년 후에 여행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. 2년, 3년 후에 여행 계획을 왜 지금 짜냐? 나는 그냥 이렇게 홈쇼핑 보다가 와 저거 괜찮은데?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간다. 자,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
2년, 3년 후에 여행 계획을 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유럽 같은 데 가는 거를 그냥 홈쇼핑 보다가 야, 가격 괜찮은데? 이번에 그냥 갈까? 이렇게 가면 안 되죠.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건 돈이 뭐 100만 원, 200만 원 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 안에서 가야 되니까 최소한 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좀 멀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2, 3년 있다가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돈을 또 모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여행 준비를 일찍부터 미리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여행이 굉장히 재밌을 가능성이 많다. 알찰 가능성이 많다. 그러니까 뭐 여행을 유럽을 그냥 씩 떠나서 쓱 보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한 3년 후에 이제 유럽을 갈 생각인데 뭐 로마인 이야기도 읽고 그리스 신화도 읽고 유럽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 다음에 떠나면은 훨씬 더 여행이 값지지 않겠느냐. 뭐 우리가 휴양지를 놀러 간다 그러면 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문화 유적지를 본다, 전통을 본다, 역사를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6번째는 바로 2, 3년 후에 정말 가고 싶었던 꿈의 여행지에 대한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입니다. 7번째는 드림하우스 임장 가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. 자, 이제 가을입니다. 임장 가기가 참 좋은 계절이 됐거든요. 지금 당장 이사를 가고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드림하우스 임장 가기라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주택을 한번 가서 보는 겁니다.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집 안에 인테리어까지 보고 뭐 벽지가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땠고 이런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냥 그 동네를 가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도 드림하우스 임장 가기. 나는 정말 저 동네에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. 그러면 굳이 꼭 부동산을 통해서 그 안에 집을 실내를 보지 않더라도 뭐 연인이다 그러면 손잡고 임장 데이트를 가보시기 바랍니다. 그 동네를 가서 그 동네 주변 환경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5년 안에는 7년 안에는 여기 한번 이사 올 수 있도록 해보자.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임장 체크리스트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가서 보고 올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될지를 임장 체크리스트로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벌써 7가지가 됐죠?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기억이 나시는 것도 있고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, 이걸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꼭 실천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8번째는 커피 테이크아웃 하루 1회로 줄이기가 있었습니다. 직장인들에게 아침에 커피 테이크아웃 문화는 정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마셔야 되겠죠. 그러나 오후에 시간에 조금 졸리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가서 테이크아웃을 반복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잔으로 좀 줄여보는 것도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도 챙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9번째는 말이죠. 일주일에 5시간 N잡에 도전해보자 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?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N잡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용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리가 없잖아요. 뭐 갑자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을 많이 쓰고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다 잘라버립니다.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단 말이에요. 실업률이. 그러니까 이 N잡, 파트타임 잡 이런 것들이 미국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그냥 뭐 파트타임 잡 알바를 하지 일반인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. 근데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경험 삼아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뭐 택배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통번역을 한다든지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뭐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. 이 N잡을 하는 이유는 뭐냐? 꼭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. 물론 뭐 돈도 조금 더 벌면 좋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도 한번 다시 발견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친구 카페에 가서 3, 4시간 서빙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커피 내리는 일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식당을 하는 지인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건 나쁜 게 아닙니다.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그걸 왜 하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N잡에 도전해보면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나와 좀 다른 일을 경험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정말 이 돈 버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도 쌓이고 돈에 대한 태도도 바꾸고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된다면
굉장히 좋지 않을까. 물론 자기가 전공하는 일을 과외 시간인 주말에 함으로써 더 소득을 올린다. 이런 분들도 좋죠.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인도 요즘 알바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뭐 아주 하드워킹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마지막 10번째는 말이죠.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적금 계좌를 하나로 합쳐서 굉장히 큰 저축을 해보자 였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적금이 만기가 다 다르게 쪼개져 있으면은 만기가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져요. 나 1억 모으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자꾸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만기가 달라지다 보면 에이,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거 갖자.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30만 원짜리 3개, 25만 원짜리 2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50만 원짜리 하나, 100만 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굵직하게 적금 계좌를 좀 합쳐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돈을 중간에 안 흘리고 정말 더 큰 목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10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? 우리가 공금의식이라는 거 우리 필쌤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10가지는 바로 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. 자, 정리하면 첫 번째는 SNS를 1시간 이내로 줄여보자. 두 번째, 지역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보자. 세 번째,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자. 네 번째, 하루에 8,000걸음 정도는 걷자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해보자. 여섯 번째, 2, 3년 후의 미래의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. 일곱 번째, 나의 꿈의 하우스, 드림하우스를 한번 임장 가보자. 그 다음에 커피는 하루에 딱 한 번만 테이크아웃 하자. 아홉 번째는 나와 좀 다른 N잡을 도전해보자. 그 다음에 정기적금 여러 개를 하나의 계좌로 합쳐보자 였습니다. 자, 이 10가지 이제 올해도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. 자,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면서 강력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